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널 미팅 발표자 학부연구생 김나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과체중 및 비만 어린이들의 체성분과 심박 변이도 간의 연관성을 확인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Frontiers in Physiology 저널에 2019년 게재되었으며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4.0으로 피지올로지 분야에서 상위 25.9%에 해당하는 저널입니다. 이 논문은 비교적으로 과거에 출판이 되었고 Q2급 논문이긴 하지만 체성분과 생체 신호 간의 관계를 확인한 논문의 수가 워낙 적기도 하고 또 제가 미리 이 논문을 공부해 두면 추후에 ECG 분석과 결과 해석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소아 비만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공중 보건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소아 비만의 경우, 특히 고도 비만과 같이 비만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이나 높은 수축기 혈압 발생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들어보셨을 하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 HRV라고 부르는 이 심박 변이도는 하나의 심장 주기로부터 다음 심장 주기 사이의 미세한 변이를 말합니다. 이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정상 혹은 과체중 아동에 비해서 비만 아동의 HRV가 낮다는 결과가 있었지만 이 해당 분야에서 중증, 그러니까 고도 비만의 아동을 포함한 연구의 수가 매우 부족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본 연구에서는 비만 아동의 중증도에 따른 HRV 차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HRV는 심박, 그러니까 하트레이트와 이 변이도, 베리어빌리티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 두 가지 정보 중에 어떤 것이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수학적인 방법으로 심박에 대한 의존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해당 분야의 기존 연구들은 이런 HRV의 하트레이트 의존성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심박 의존성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이 내용을 다른 분들도 접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내용에 대한 것은 뒤쪽에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험자는 9살에서 11살의 과체중 비만 아동 107명을 모집하였습니다. 이 체성분 지표를 또 획득하기 위해서 키와 몸무게는 일반 저울과 키를 재는 기계를 사용하였고 이 듀얼 에너지 엑스레이 앱솔티오메트리를 사용해서 이 오른쪽의 체성분 지표들을 이 체성분 지표들을 측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기 FMI는 체지방량 지수, FFMI는 제지방량 지수, 그리고 BFP는 체지방률, VAT는 내장지방, 그리고 WC는 허리 둘레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본 연구에서는 국제 BMI 표준을 활용해서 과체중, 경도비만, 고도비만 아동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아동의 경우에는 HRV 측정을 할 때 누운 자세에서 신뢰도가 더 상승하기 때문에 편하게 누운 자세로 HRV를 10분 동안 측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측정 기계를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팔찌 형태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샘플링 레이트 1000Hz로 측정된 ECG를 쿠비오스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오토마이즈드 로우 필터를 사용해서 극단값을 제외한 후에 일반적인 RR 인터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스무스니스 프라이어 메소드라는 디트렌드 방법을 사용해서 ECG의 추세를 제거했는데 제가 이 방법을 제안한 논문을 조금 간단하게 살펴봤을 때 수식적인 이해를 정확하게 하진 못했지만 평활도 우선순위라는 방법으로 추세를 제거한다고 하고 이 방법을 적용했을 때 이 위쪽에 이렇게 트렌드가 있는 이 ECG를 이 방법을 적용하면 이렇게 추세가 제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ECG 안에서의 그 주파수 분석을 위해서 고속 풀이에 변한 FFT와 50% 해닝 윈도우를 적용한 웰치스 피리오도그램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심박 변이도 HRV 파라미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영역에서의 파라미터는 연속 정규 RR 인터벌의 루트 민 스퀘어 값을 나타내는 RMSSD, 그리고 RMSSD와 50ms 이상 차이가 나는 인접한 RR 인터벌 쌍의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느냐를 나타내는 PNN50, 그리고 모든 그 RR 인터벌의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SDNN을 사용했습니다. 이 세 가지 지표는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HRV를 활용한 연구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주파수 영역에서는 HRV 스펙트럼의 총 전력을 나타내는 FFT-TP, 이 전력은 0에서 0.4Hz의 범위를 가지고 있고 고주파 및 저주파 대역의 전력을 도출했습니다. 고주파의 경우에는 0.04에서 0.15Hz를 말하고 저주파 대역의 FFT랑 했을 때는 0.15Hz에서 0.4Hz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백그라운드에서 말씀드렸던 그 하트레이트, 심박에 대한 HRV 의존성을 제가 공부해서 이해한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밑에 있는 이 그림은 RR 인터벌과 심박, 하트레이트 사이에 이 비선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X축이 하트레이트고 심박, 하트레이트고 Y축이 RR 인터벌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심박이 느릴수록, 그러니까 심장이 느리게 뛸수록 RR 인터벌의 이쪽 변동성이 1에서 1.4로 크고, 그리고 심박이 빠를수록 이 RR 인터벌의 변동성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을 바로 심박에 따른 HRV의 변화 의존성을 뜻하는데, 이 선행 연구에서 HRV 스펙트럼을 각각의 평균 RR 인터벌, 여기 평균 RR 인터벌 혹은 그 RR 인터벌의 제곱으로 나누면 그 느린 심박의 가변성, 이 느린 심박의 이 큰 가변성은 감소하고 이 빠른 심박의 가변성은 증가가 되도록 고안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의 사진이 해당 방법을 적용했을 때의 결과인데, 이 중간 그래프에 집중을 해보시면 이 위쪽에 있는 이 그림이 이렇게 가변성이 컸던 게 이 그 식을 평균 RR 인터벌 값을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가변성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해서 하트레이트와 그 HRV 간의 코릴레이션을 구해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면, 그러니까 심박이 빠를 때 가변성이 크면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니까 이때는 이 그 평균 RR 인터벌 값을 나누어 주고 음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심박이 빨리 뛰는데 변동성이 작으면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겠죠. 그래서 그 상관관계를 가지면 이 평균 RR 인터벌에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정해진 숫자만큼 제곱해준 값으로 나누어 주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결과인데 이 표는 그 체중 상태, 그러니까 비만 정도에 따라서 나누어진 참가자들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여기가 과체중, 이쪽이 이제 경도 비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쪽이 고도 비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당연한 결과처럼 생각이 되는 이 체성분 측정 값 경우에는 그룹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 HRV 파라미터를 살펴보면 이 고도 비만 아동에서 과체중이나 이 약한 경도 비만 아동에 비해서 유의하게 더 높은 평균 심박과 짧은 RR 인터벌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표는 체성분 측정값과 HRV 파라미터 간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먼저 이렇게 모델 1, 2, 3이 나눠져 있는데 이걸 나눈 기준은 어떤 HRV 파라미터를 사용했는가가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모델 1번과 모델 2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기존에 사용하던 스탠다드 HRV 파라미터를 사용을 했고, 그러니까 똑같이 요 파라미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의존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새롭게 계산된 이 값들, 그러니까 여기 이 값들에서 RR 인터벌 평균을 나누어 준 그 새로운 코렉티드 된 HRV 파라미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델 1과 모델 2 같은 경우는 사용한 혼란 요인이 달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살펴보면 모델 1번에서 BMI는 이 시간 영역에 이 두 파라미터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주파수 영역에서 이 두 가지 파라미터와는 여기에서는 음의 상관관계, 그리고 이것에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FMI나 여기 BFP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간 영역에서 모두 음의 상관관계를 유의하게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델 2나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모델 1에서 보였던 그런 유의미한 상관관계들이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모델 2에서는 조금 보이고 모델 3은 모델 1에서 발견된 관계성이 거의 모두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사실 그 앞쪽에서 제가 의존성에 대해서 처음 접했을 때는 이 새로운 파라미터를 계산해서 적용함으로써 이 긍정적인 방향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의존성을 제거하면서 이 원래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던 이 결과에 비해서 이 결과의 경향들이 다 없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이 지표, 그 새로운 코렉티드 된 HRV 파라미터를 사용함으로써 그 의존성을 모두 배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을 했는데, 저는 뭔가 예상을 했을 때는 의존성을 제거를 하면 좀 더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의존성을 제거하는 게 필요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논문을 더 꼼꼼히 읽고 여러 서치를 좀 하다 보니까 의존성을 제거하는 관점이 HRV가 가진 두 가지 요소, 그러니까 하트레이트와 베리어빌리티, 이 두 가지 요소 중에 어떤 것이 임상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밝혀내는 약간 그런 것 자체로서 의미를 가진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논문에서는 앞쪽에서 하트레이트에 대한 의존성을 다 배제를 했는데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거니까 이 HRV에서는 하트레이트가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조사한 선행 연구의 결과에서도 이 의존성을 제거한 후에 사망률과 관련된 예측 능력이 매우 악화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 BMI 기준으로 나누어진 이 과체중, 경도 비만, 고도 비만 그룹 간의 표준 그룹에 따른 HRV 파라미터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앞선 결과에서 BMI의 경우에는 시간 영역에서 RMSSD와 PNN20이랑 그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었고, 주파수 영역에서는 하이 프리퀀시 FFT랑 그 토탈 FFT와 그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서 이렇게 비교를 한 것이고, 보시면 시간 영역에서는 HRV 파라미터와 관련해서 체중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주파수 영역 HRV 매개 변수와 관련해서는 모든 그룹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여기 고도 비만, 그러니까 중증 비만이 있는 어린이가 여기 경도 비만인 어린이에 비해서 하이프리퀀시에 대해서 유의하게 낮은 값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비만의 중증도, 그러니까 고도 비만이 될수록 낮은 경도 비만 혹은 과체중 아동에 비해서 HRV가 낮아진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결과는 앞서 진행됐던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도 일치를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과체중 이상의 아동을 세분화해서 체성분 지수와 심박 변이도 간의 관계를 확인했는데 과체중 이상의 아동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상 아동의 데이터도 함께 확보를 해서 비교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HRV 이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ECG 특성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특성들과 체성분 간의 차이도 확인을 해봤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존에 조사했던 대부분 문헌에서 사실 ECG의 HRV는 체성분과 관계가 높은, 관계성이 있는 피처 중에 하나라는 그런 연구 결과의 동향들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논문은 HRV와 체성분 간의 연관성이 높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부했다기보다는 앞으로 진행할 ECG 분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좀 모으고자 해서 공부를 했었고, 저는 이 논문을 공부하면서 하트레이트 의존성이라던가 ECG의 추세를 제거하는 디트렌드 방법을 새롭게 처음 접한 거라서 저처럼 ECG 분석이 필요하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접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